지금 남해 쪽만 그렇게 30cm까지 출렁출렁합니까? 아니면 내륙 쪽도 일단 뭐 서울이 네. 일단 수도니까 네. 서울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어떤 정도 예상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답변 드리면 아마 편할 것 같은데요. 이미 이 방콕에서 흔들리는 정도를 우리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흔들림이 서울에서도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난카이 대지진이 한국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대한민국 한반도가 30cm가 흔들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2024년도 8월 달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일본 정부가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 하나를 합니다. 당시에 규모 7.1 정도 되는 지진이 큐슈 앞바다에서 발생을 해요. 예. 난카이 해구 지진이 예상되는 바로 그곳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거대 지진 주의보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발령을 내려요. 네.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들의 패닉은 말도 못하고요. 그 당시 8월 초에 지진이 발생을 하고 8월 8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 약 일주일 동안 그 경보를 유지를 합니다. 8월 15일 날 해제를 하는데요. 음흠. 일주일 동안 일본 전역이 아주 패닉에 빠지는데 예.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그렇게 발령한 사례가 없거든요. 근데 왜 일본 정부가 그런 경보를 발행을 했냐 하면 예. 동일본 대지진 발생하기 이틀 전에 규모 7.1 지진이 바로 그 해역에서 발생을 해요. 아. 그리고 그 지진이 나고 나서 이틀 후에 규모 9.0 지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난카이 해곡에서 규모 7점대 초반의 지진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 동일본 대지진처럼 이틀 안에 큰 지진 나는 거 아니야? 예. 라는 우려를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거대 지진 주의보를 내렸던 거죠. 어허. 그런데 그때 7.1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예. 그 지진파가 우리나라 남해안에도 기록이 잘 됐어요. 우리나라도 지진계가 되게 많다 보니까 예. 남해안에 기록된 그 지진파를 봤더니 규모 7.1 지진이 만들어내는 지진파가 최대 높이 1cm 이상 움직이는 지진파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나라 남해안에 지진계 그대로 나온 게.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최악의 경우 규모 9.0 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예. 7.1일 때 1cm가 움직이게 되면 32 곱하기 32에서 1000배가 더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예. 한반도에서는 1000배의 루트를 씌워준 앰플리튜드 배만큼 관측이 되거든요. 예. 그게 한 30배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1cm 정도 보였던 게 30cm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야, 예. 규모 7.1 정도에서 1cm를 만들어낸다면 우리나라 남해안에 규모 9.0 지진이 만약에 이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을 한다면 우리나라 남해안 일단에서는 30cm 이상의 큰 땅의 흔들림을 만들어낼 거다. 이건 관측 자료가 그러니까 예. 이거 뭐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왜 대한민국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도 그러니까 남해를 비롯해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30cm면 사실 어마어마한 수치 아닙니까? 이만큼이 네.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출렁출렁 한다는 땅이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관측 자료가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뭐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얘기고. 이게 남해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서울 뭐 아니면은 뭐 인천 뭐 호남 뭐 다 전국이 그런 거예요? 어디? 남해안 일대에서 당연히 제일 크고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진파의 진폭은 점점 감소하는 건 사실입니다. 남해안 일대라고 하면은 부산 뭐 해서 이쪽 통영 이쪽 남쪽 해안을 따라서 관측되는 지진파 여수 뭐 이런 데까지 다요? 네, 거기가 1cm 정도의 진폭을 보이는 지진파가 관측이 됐었고요. 그 2024년도 8월 8일 지진에 의해서요. 그러면 그걸 유추해 보건대 이번 난카이에서 혹시라도 9.0 정도의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부산, 통영, 뭐 여수 뭐 이런 남해안 일대에서는 30cm 가까이 땅이 치솟거나 빠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그렇죠. 그렇게 출렁출렁하는 출렁출렁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주파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예. 이 에너지는 다 저주파 에너지에 해당됩니다. 30cm씩 움직이면서 저주파로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물들은 그런 저주파 에너지에 계속 흔들림을 겪게 될 거고 그동안 건물들이 과연 충분히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죠. 부산만 해도 높은 건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나라 건물들은 내진 성능이 충분히 갖췄다. 저도 이제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예. 고층 건물에 대한 내진 성능을 구축하기 시작한 거는 이미 2000년 들어서기 전부터 우리가 그 법률화가 돼서 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 25년 이전부터. 네, 그렇습니다. 2000년 이전부터.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처음일 거라는 거죠. 1944년과 1946년도에 난카이 해곡에서 마지막으로 큰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예. 그때는 우리나라 고층 건물이 당연히 없었겠죠. 예, 예. 이제 고층 건물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즐비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저주파 에너지와 큰 규모의 지진을 처음 겪게 될 거예요. 이럴 그렇죠. 때 과연 우리가 내진 성능을 충분히 잘했다고 하는데 잘 견디면 다행이겠지만 예, 예. 만약에 혹시라도 실수가 있었다면 아니면 고려하지 못한 게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이제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규모 9.0의 시나리오는 사실 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지만 예. 우리가 부족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계기도 됐으면 합니다. 지금 남해 쪽만 그렇게 30cm까지 출렁출렁합니까? 아니면 내륙 쪽도 영향이 있습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제 30cm, 28cm, 25cm 하면서 쭉쭉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일단 뭐 서울이 네. 일단 서울 수도니까 네. 서울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어떤 정도 예상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답변 드리면 아마 편할 것 같은데요. 아까 규모 7.7 지진이 1000km 떨어진 곳에 큰 고층 건물들을 흔들었다고 설명을 예.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규모가 9.0이고요. 네. 서울까지 거리를 해봐야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500여 킬로 정도 예. 되잖아요. 부산까지 500킬로 채 안 되거든요. 예. 난카이 해곡에서 이 서울까지 해봐야 1000킬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규모가 훨씬 더 큰 지진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에요. 예. 이미 이 방콕에서 흔들리는 정도를 우리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흔들림이 서울에서도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과연 이어질 때 예. 안전할 수 있는 건물들은 어느 정도일까? 이게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